점심 substantial 적당히 먹고 그리고 비교적 적은 식사를 초저녁에 하라고요. 됐어요? 초저녁에 적게 먹으라고. 됐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글의 요지예요. 요지. 이거 말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얘기한 거야. 필사. 됐죠? 너무 쉽죠? 아침, 점심, 저녁 많이 먹어. 아침, 점심을 많이 먹고 저녁을 적게 먹어라. 그래야 건강하다. 반대로 간다? 너 로이쌤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알겠죠? 자, 내용이 쉬워서 좀 빨리 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기술 수행이나 나의 이런 인생 아니야 인생은 어때? 인생? 나 결심했어. 왜? 나 마카롱 가게를 차리겠어. 대가리가 아니 누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을 본다는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왜 그게 맞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상처야. 네. 내가 메시지를 네가 그 장면을 보고 근데 기술 수익 꽤 많이 어려웠어. 아니 기술을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입시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술 수익 입시도. 그게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그리는 거야. 나도 그리는 건 알아. 그리고 학습지만 일단 좀 잘 풀고 가고 열심히 절대 시간 맞추지 말아야지. 시간 맞춘다는 게 시간이 부족해. 진짜 나 존나 힘들었을 때 없잖아. 문제도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다. 아니 그게 이런 건 아니지. 펼치라는 게 없다면 근데 나 그러면 그런 거 안 괜찮을 수 했어. 있거든. 근데 일단 좀 어려워. 너 보고 싶지도 않아? 귀찮아서 지민아 너 그냥 나 준비됐냐고? 싫어. 기술수행 준비됐냐고? 나 벌써 너 개주야? 지민아 너 처음 망치 마리오. 개주. 마리오? 거기가 마리오가 있었는데 근데 마리오보다는 그 색깔 컬러 아니 위에 초록색이잖아. 나는 그냥 음악 그냥 살짝 그 특정 정치를 상징하는 연출이 아니라 상식이야. 빨간색이랑 파란색이거든. 빨간 파란색 떠나는데 지금 너무 원색이기도 하고. 뭔가 투표장 정치적 중립을 한국철에 투표장에 정치적 중립을 이루어서 지민아 기술 수행 힘내고 너 할 수 있을 거야. 키가 나보다 쉬다. 키안 나는 도수 너무 세네. 내가 만져 4.5. 너무 쉬워. 7등 예상.
은근 이런 말이 있어. 그래. 오히려 작년 우리가 작년에 절반 문제 절반 꼴찌 있어. 아예 꼴찌였어. 12만 원이지. 왜 꼴찌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꼴찌가 돼 있는 우리 작년에 운동 잘하는 거 확실히 나는 이제 달리기하고 거야. 우리가 달리기 너무 안 쓰고 달리기 보고 싶은 달리기 너무 아프고 보고 싶지 싫어. 저 얘기를 했냐면 보고 싶지 진짜 너무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 큰거 같아. 그래? 아 그거 누가 제일 뭔가 좀 여자 중에 수가 제일 그 요즘 애기는 만든 것도 뭔가 좀 몇 점? 충격이 좀 살짝 어? 정서적이지 않아. 8점이 왜 1등이야? 나는 6점. 난 너무 힘들어. 몇번 받을 때 6.6이었어. 아니 6.6. 개주한데 지금 몇이야? 6.2. 나는 솔직히 지가 가려다가 생각했는데 그거 때문에 내가 49분 남성들이었어. 49분 남성들이 얼마나 8시 20분에 일어난 다음에 저기 그리고 뛰어서 나한 30, 아니 40분쯤 그거 좀 사면 되지. 여덟 시 20분이면 학교에 있을 시간이 그때 이제 그거 갈까? 역사는 내 교과서도 이제는 그냥 걸어. 나는 역사가 세계관 충성하자. 49분이면 뭔가 친숙한 사람 승리가 되는 지지부지가 그런 치상이 너무 저거 다르거든. 근데 너무 그럼 되지. 조광조가 김치 막 이런 데 하는 게 즐거워. 난 즐거워. 다른 반은 그냥 다 50분까지만 놀면 되나? 체력장 이 영어 좋아하는데 그거랑 그냥 달라. 너는 50분까지 왔어. 40분까지. 우린 40분까지 왔는데 안 그러면 선생님 맨날 남자 상담이 총선이야 상담은. 상담은 몇 분이야? 우리는 그냥 늦으면 5분 10분 선생님 남자 상담하는 거. 우리 청소 한 10분 이상 시키잖아. 우린 청소는 안 하고 그냥 선생님 얘기만 하고 얘기만 하고 얘기만 하고. 안 길어서 선생님 흘리면 되지. 선생님 너는 달리기 6초하는 거야. 남자애들 할 때. 한 프로그램은 6초인 거 같아. 계획 안 나온 건 모르겠어. 우리가 한 시간 하셨어. 버블 숫자 안 하고 안 하고 다 안 하고 줄 따리기만 좀 나가면 그럼 계절 거야. 지금 사이즈가 안 맞아. 저쪽에 5등이야. 아니 나는 다리 다쳐가지고 지금 계절. 아니 감당 못해. 7점은 나는 하루 뒤에 이거 안 빨라. 다리를 만들고 되게 했어. 근데 막상 도와줘서 그런 거 나니까 시험 너무 특별해. 10월이면 좋을 텐데 지금 10월까지는 너무 어머 너무 아 끝나고 딱 수련회를 갔으면 좋겠어. 근데 너 수능 많이 거친 적 있었어? 너네만 잘하는 애 많은 것 같은데 부럽다. 잘 모르겠어. 나는 3개 거친 적 있어. 진짜? 우리가 아니 예측이 안 돼. 키가 대단하다. 이게 은근히 천애들 많은 반이 우승하는 너무 걸렸어.
그러니까 작년에도 8반이었잖아. 4학기 때 우리가 운동 잘하는 게 많았잖아. 알지? 근데 꼴찌들은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 근데 그냥 다 하고 솔직히 하는 거야. 대줄 때만 있고 그리고 애들 운동만 있고 난 그때 피부가 그랬는데 땀 마실 때는 그냥 대충하고 11번 할 때만 그냥 엄청 열심히 가야 돼. 11반은 쉽잖아. 우리가 다 가야 되는 것처럼. 아무튼 눈도 보니까 딱 이제 끝났다 하니까 보니까 꼴찌도 하고 우리 다 중간으로서 출발.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그동안 너를 때린 것만 이반 1등이다. 1상 1등이었어. 우리는 나 때리잖아. 일반 애들은 막 운동 잘해. 근데 잘하는 강진동만 잘하는. 걔도 솔직히 말해서 운동 엄청 잘하는 게 있어. 근데 태권도는 태권도에 안 친해서. 이번에 과학 1등 혹은 운동 잘하는 데 아니고 너무 체육쌤이 잘하는 데 4명 우리 체육쌤이 열심히 했어. 이건 아까 실컷 줄던 쉬는 시간 내가 또안 나오고 저 자식 보고 싶은 거 자, 다음 보시죠. 13강의 4번입니다.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 읽고 한번 가볼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뭐 너무 뻔한 거 아닌가? 이 내용이 뭔지 좀 미리 설명해 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 가장 대표적인 거 먹는 거.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예를 들어 뭐 매운 거를 먹어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래서 이제 많이 먹어요. 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식을 하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 이걸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또 과식을 해. 악순환이.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야. 차라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어. 예를 들면 그럼 운동을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아져.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나중에 내가 스트레스를 또 받아. 그러면은 운동하고 건강이 좋아지고 내가 긍정적인 습관을 들인다면은 결국 긍정적인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를 대비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건지 그에 대한 습관을 긍정적인 습관으로 잘 길러붙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Just imagine. 자, 첫 문장부터 그냥 상상해봐라 라고 나왔어요. 뭘로 시작하는 거냐? 예시로 시작하는 거거든. 한번 볼게. For a second now. 자, 지금 잠깐 생각해보랍니다. What can happen?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If your bad habits stress you out. 너의 나쁜 습관이 너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라고 나왔네요. 나쁜 습관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래요. 이번엔 지금 여기서 말한 거는. 한번 보자. As the perfect recipe for a negative feedback circle. 자, 그것은 부정적인 순환, 그 피드백 순환을 위한 완벽한 비결이랍니다. 완벽한 비결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좋은 말 같죠? 아니에요. 아니야. 부정적인 피드백 순환이랬잖아요. 그렇죠?
그 예시를 한번 볼게요. Your stress triggers a bad habit. 자, 너의 스트레스가 나쁜 습관을 유발해요. 그래서 그것이 또 뭘 유발하냐면 guilt, internal anxiety, and more stress. 이런 걸 또 유발한답니다. 그래서 죄책감, 내적 불안감, 더 많은 스트레스 이런 걸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Which triggers the habit again. 그 습관을 다시 유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악순환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now imagine. 이제 상상해 봅시다. What c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 If your habits are naturally stress relating, such as exercise. 여기 딱 나오네요. 운동과 같은 그 너의 습관이 운동처럼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거야. 자연적으로 경감시키는 것이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자입니다. In this case, 자 이런 경우에는 your stress will ride you to the gym. 너의 스트레스가 너를 체육관으로 태워다 줄 거래요. 그리고 운동이 will help 도와줄 겁니다. You to relieve tension. 긴장을 완화시키게 도와줄 거라는 거죠. 긴장이 완화되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줄어들게 뭐 이런 거를 이제 생략한 거겠죠. 그럼 이어서 the difference in impact on your life. 너의 삶에 끼치는 어떤 영향의 차이가 is mind blowing. mind blowing 하면은요 마음이 불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놀랄 만한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놀랄 만한데요. 왜 그러냐면 one plus you. 자, 한 습관이겠네요. 여기서는 하나의 습관이 너를 놓을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어디에다가? 긍정적인 포지션에다가. To succeed. 즉 성공하도록 긍정적인 포지션에 너를 둘 거입니다. 뭐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거친 발생에도 불구하고요. 반면에 the other. 자, 다른 하나, 나머지 하나가 지속적으로 위협을 한답니다. To drop you. 너를 떨어뜨리려고요. Into a negative spiral. 부정적인 소용돌이 속으로. 자, 이러고 끝났거든요, 내용이. 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직독직해로 하면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글은 벗을 기점으로 앞뒤 내용이 어떻습니까? 너가 만약에 부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요거였고요. 벗 이하로는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마지막에 한 건데요. 마지막 문장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고 나왔고 the other 나머지 하나는 나왔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하나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긍정적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 습관. 여기서 말하는 the other는 부정적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긍정적 습관이라는 거를 너를 어떻게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 같은 거. 그렇죠?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너를 가져다 준다는 거야. 비록 삶에 여러 가지 거친 이제 발생이 있답니다. 삶의 거친 발생이란 건 뭐냐? 너에게 스트레스를 줄 만한 여러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스트레스를 줄 만한 여러 상황이 있겠죠, 당연히. 지금 여러분 내신 대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런 것 말고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우리 남학생들 대표적으로 군대 갈 거 아니야. 아무튼가. 근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너를 긍정적인 위치로 데려다 줄 거라는 거죠. 근데 그의 반면에 부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정적인 소용돌이라고 했잖아. 소용돌이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악순환이야, 악순환. 그러니까 부정적인 악순환으로 너를 떨어뜨리도록 위협한다는 거겠죠.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글에서 하는 말은 뭐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자라는 게 이 글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사실상 이 글의 주제에 가장 가깝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기존의 흐름으로 나왔던 문제들은요. 대체적으로는 어휘로 변형하기가 좋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내신 대비 기준으로는요. 흐름 문제가 어휘 문제의 하위 호환이에요. 하위 호환. 어휘가 더 어렵다고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여기 13강에 있는 게 전부 다 흐름상 어색한 거 골라라. 무관한 문장을 찾는 그런 파트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변형해서 문제로 출제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휘 문제로 출제하기가 가장 좋다라는 거겠죠. 게다가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는요. 아까 벗을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명확하죠. 이런 글일수록 더더욱 어떤 이제 어휘에 관련된 문제 아니면 순서나 삽입에 관련된 문제 이런 걸로 출제하기가
좋겠다. 아니면 요약 같은 거나 데이터학이나 여러 가지 낼 수 있는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3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넘어가서 16강 교재를 좀 펴보자. 16강에 한 레디 정도까지 하면 딱 끝날 것 같거든요. 아, 요즘은 16강은 원래 기존에 요약이었어요. 요약 문제. 모의고사 40번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이 16강이 요약 지문 자체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일단 지문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지문이 깁니다.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문이 작년 안곡고에서도 이게 시험 범위에 있었거든요. 16강의 레디가. 근데 이제 얘가 함축의미 추론으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것도 서술형으로요. 서술형으로 함축의미 추론으로 이제 전에 작년 안곡고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 자습서에 내가 밑줄로 보라색으로 막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16강 레디 부분 보면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써놨습니다. 분석서 말고 자습서. 요거 아시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글은요, 미리 말하면 좌낸이 우낸이 막 이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When a child experiences, 자, 아이가 경험할 때 painful, disappointing, or scary moments를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거나 실망스럽거나 무서운 순간을 경험할 때 it can be overwhelming. 그것은 압도할 수도 있답니다. 압도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답니다. 어떤 걸 가지고 with intense emotions and bodily sensations flooding the right brain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표시된 걸 보면은 with 나왔고 이 부분에 내가 명사라고 이렇게 표시해놨죠. 그리고 뒤에 ing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with 분사 구문이에요. 자, 우리가 with 분사 구문을 해석할 때는 with 나오고 명사 나오고 뒤에 ing 또는 pp가 나오거든. 그럼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명사는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하면 돼요. 이 with는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ing는 잘 알다시피 뭔가를 하는 거죠. 능동이니까 pp는 수동이니까 뭔가가 되는 거겠죠. 합쳐서 해석하면 얘가 뭐뭐 하면서 얘가 뭐뭐 한 채로 얘가 뭐뭐 되면서 얘가 뭐뭐 된 채로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여기선 ing로 나왔으니까 명사가 ing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명사를 먼저 볼까요? intense emotions니까 격렬한 감정이죠. 그리고 bodily sensation이래요. 신체적인 느낌. 됐어? 이런 게 flooding. flood라는 거는 원래 홍수잖아요. 알다시피. 그러니까 동사로 쓰이면요. 홍수가 어떻게 해요? 막 확 하고 이렇게 막 들이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 막 들이치다, 막 밀어 닥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운해에 쇄도하는 거야. 다시 한번 격렬한 감정과 신체적 느낌이 운해에 막 들이닥치면서 그것이 압도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봐. 어릴 때 여러분 한 초딩 한 저학년 때 1, 2학년 때 이때 여러분이 각자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각자. 예를 들어서 그걸 귀신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내가 막 귀신을 너무 무서워해.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귀신을 딱 봤어. 그러면은 그 무서운 그 순간을 지금 경험한 거죠. 그러면은 그 무섭다라는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야. 나를 압도해버린다고. 어떤 상태야? 그 무서운 생각만 계속 내 머릿속에 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운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요. 운해라는 거는 원래 감정을 지배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지배하는 영역에 이 무서움이라는 것만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딴 걸 못하는 거야. 됐어요? 그런 상태로 나를 압도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아이를 압도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글에서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운해라는 거는요. 감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정서를 담당한다는 이 약간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좌뇌가 담당하는 건 뭡니까? 이성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알고 있으면 조금 글이 수월해지거든요. 자, 봐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어. 그 무서운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얘가 압도당해갖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런 상황. 내 머릿속에는 그 무서움만 가득 차 있어.
이랬을 때 볼게요. When this happens,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때, we as parents, 우리는 부모로서 can help, 도와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녀를요. 어떻게? Bring the left hemisphere. 자, 좌반구거든요. hemisphere가 반구라는 뜻이잖아. 그럼 좌반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좌뇌를 말하는 거죠. 좌뇌. 그렇죠? 좌뇌를요. into the picture. 여기서의 picture는요. 그림이 아니고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situation. 그러니까 좌뇌를 그 상황에다가 불러들이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좌뇌를 그 상황에 불러들인다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좌뇌를 활성화시킨다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좌뇌를 활성화시킨다. 좌뇌를 활성화시킨다는 건 뭐랑 똑같다고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고요. 됐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됐니? 이성적으로 생각하게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TV에서 이제 귀신 나오는 걸 봤어. 얘가 막 너무 무서워해. 이것 때문에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무서워해.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아이, 세상에 귀신 없어. 저거 어차피 저 영상에 나오는 거잖아.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줌으로써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좌뇌를 활성화 시켜주나 보죠 뭐. 좀 더 볼게요.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the child can begin. 그 아이가 시작할 수 있도록. 뭘 시작할 수 있도록? To understand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는 걸 시작할 수 있도록.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이해한다.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 지금까지 두 문장밖에 안 읽긴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성적이니 감성적이니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본문에. 안 나왔죠. 그렇죠? 근데 시험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에 관련된 말, reason 또는 이성적인, reasonable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런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보기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이어서 갑니다. 여기에 내가 막 길게 써놨잖아요. 이 부분인데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일단 직독직해 먼저 합니다. One of the best ways. 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래요. 뭘 하는데? To promote this type of integration. 이러한 종류의 통합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투부정사 이하이다. is to help retell the story. 그 이야기를요 다시 말하도록 돕는 거래요. 어떤 이야기? of the frightening, 무섭거나 or painful experience, 고통스러운 그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는 걸 돕는 게 바로 이러한 종류의 통합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종류의 통합이 뭐냐고요? 통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잘 봐봐. 뚝배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걸 반 잘라. 그럼 여기가 좌뇌고 여기가 우뇌야. 근데 내가 무서운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만 활성화가 된다고. 얘만 활성화가 되니까 내 머릿속에는 어떤 거밖에 없는 거야? 지금 감정적인 거밖에 없는 거야. 감정적인 거. 무섭다라는 이 감정만 지금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좌뇌를 활성화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좌뇌, 우뇌 통합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통합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야. 이해되죠? 이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설명을. 알겠죠? 지금 여기서 써놓은 내용은요. 참고로 아까 말했던 안국고에서 서술형으로 나왔던 거 그대로 쓴 겁니다.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이 멘트가. 물론 영어로 나왔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빈칸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빈칸 뚫려 있어서 개당 1점, 6점짜리 문제로 나왔었어요. 전년도 안목고에. 물론 이제 주역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뭔지 알아야 우리가 함축 의미 추론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좌우뇌를 동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뭐다? 아이에게 그 무서운 일을 있잖아요. 그냥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해 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때요? 이거 또 말해주면은 무섭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무서운 걸 겪었어. 얘가 귀신 때문에 너무 무서워했어. 그러니까 이제 얘를 다시 불러. 내가 이제 아들내미 불러서 아들아 일로 와봐. 아빠가 귀신 얘기해줄게. 그래서 무서운 걸 이제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하도록 돕는 게 오히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랍니다.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티익스프레스를 타기 전에는 무서웠어요. 타기 전에는. 근데 티익스프레스를요, 제가 이제 매주마다 거의 에버랜드를 가잖아요. 진짜 티익스프레스만 한 50번 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했잖아. 한 50번 정도 타니까 이제 이제 타신 분들은 알겠는데 처음에 올라갈 때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 처음에 타면은. 그럼 이제 타고 올라갈 때는 너무 편해요. 이렇게 등받이가 이렇게 되니까 아우 편하다 이러면서 올라가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딱 보면 이제 되게 경치가 보여. 아 경치 좋네. 이러고 타고 이제 처음에 확 내려갈 때 이제 바람이 확 하고 부니까 시원하잖아. 그래갖고 아 시원하다 이러면서 타고 타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하는가? 아씨 오늘 사진 포즈 뭐 하지? 계속 이 생각만 해요. 저는요. 이걸로 할까? 이렇게 할까? 그냥 평범하게 V로 할까? 아 뭐하지? 계속 이 생각만 하면서 소리도 안 질러요 저는요. 아씨 뭐하지? 이러고 타요 계속 이제 탈 때. 이제 하도 많이 타니까 처음엔 무서웠거든. 그러니까 좀 적응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신이 무섭지만 이걸 계속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A 입장에서도 그냥 적응이 되는 거야. 아 귀신 별거 아니야. 이런 식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벨라가 있는데 벨라가 9살짜리 애래요. 근데 얘가 the toilet overflowed. 그러니까 변기가 overflowed 넘친 거야 말 그대로. 변기가 넘쳤대요. 그녀가 flushed 이렇게 물을 내렸을 때, 물 내렸는데 변기가 넘친 거야. 그랬을 때 그리고 the experience of watching the water rise and pour onto the floor. 업보 포인트로 낼 만한 것들이 쫙쫙쫙 보이네요. 그죠? 여기 watch라는 녀석 지각동사죠. 그래서 뭐 나왔어? 동사원형 나왔죠. 그쵸? 여기도 동사원형 나왔죠. 두 개가 병렬입니다. 병렬. 됐어요? 자 그러면은 본 경험이래요. 뭘 본 거냐? 목적어가 목적격보 하는 걸 본 경험이래. 됐어? 목적어가 뭔데? 물이죠. 물이 rise 불어 오르는 거야. 그래서 power 쏟아지는 거죠. onto the floor 바닥에다. 물이 이렇게 불어나서 바닥에 확 하고 쏟아진 걸 본 경험이 left 남아있대요. 그녀가 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는 거냐? 그녀가 unwilling to flush the toilet afterward. 그 이후로 그 변기에 물을 내리는 거를 unwilling 꺼려한 상태로 내버려 두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상황을 말한 거야. 우리 꼬맹이가 있는데 꼬맹이가 물을 내렸어. 근데 갑자기 물이 그렇게 된 거야. A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벨라의 아빠인 더그라는 사람이 이제 배웠답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name it to tame it technique. 이런 게 또 함축 및 추론으로 나오는 거야. name it to tame it. 됐어요? 자 name it은요 그것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tame이라는 건 길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이름을 말해서 뭐뭐 해서요. 여기서 투부정사는 그것의 이름을 말해서 그것을 길들이자라는 기법이랍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얘한테는 뭐가 무서워? 변기에 비음만 들어가도 무서운 거야. 확 하고 나는 그게 이제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아빠가 얘 앞에 갖고 변기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대. 아빠가 배웠을 때 그가 sat down 앉았답니다. with his daughter 그의 딸과 함께 앉아서요. and retold the story of the time 그 당시의 이야기를 다시 한 거야. 어떤 당시? 토일렛이 넘쳤을 때 변기가 넘쳤을 때 이야기를 다시 한 거야. 벨라야 일로 와서 앉아봐봐. 지난번에 저거 눌렀을 때 어떻게 됐었지? 변기가 넘쳤어.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겠죠. 그렇죠? 자 이어서 볼까요? He allowed her. 자 그는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to tell 말하도록 했대요. 그녀한테 말하게 시켰대. 뭐를? As much of the story as she could.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그녀가 말하게끔 시켰다는 거야. 내가 그때 이렇게 변기 저거 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지? 말해봐. 변기가 이렇게 했는데 물이 막 넘쳤어. 그래갖고 넘쳐서 어떻게 됐지? 물이 막 이렇게 바닥에 다 했어. 이걸 이제 애한테 말하게 시켰다고요. 됐어? 그리고 help 도왔답니다. To fill in the details. 그 세부적인 것을 채우는 걸 도와준 거죠. 그렇죠? 애가 이제 똑바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아니야. 그때 누르고 난 다음에 콱 하고 바로 한 게 아니라 구구구구구구 이런 소리가 난 다음에 물이 넘친 거야. 하면서 막 이제 디테일을 이제 좀 채워준 거죠. 아빠가. 자 그러면서 이제 애 입장에선 계속 그 상황을 상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랬을 때 after retelling the story several times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다시 말하고 난 후에 벨라의 공포심이 lessened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eventually went away. 결국에는 went away, go away, 가버렸대. 사라졌다. 됐어?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 경험에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실제 요약문이거든요.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We may enable. 우리는 뭐뭐 하게 할 수 있답니다. A child, 아이로 하여금 to overcome, 극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극복하다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Their painful, frightening experience. 그들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경험을 극복하게 해줄 수도 있답니다. By ing, 뭐함으로써? Having them, repeat도 중요하겠죠. 그들로 하여금 반복하게 함으로써 뭐를? As much of the painful story as possible. 가능한 한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반복함으로써요. 그래서 아마 빈칸 여기 딱 2개 풀렸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 아마 됐어요? 요 2개가 딱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통합이라든가 그것을 말해서 길들이기 기법이라든가 어떻습니까? 함축 의미로 낼 만한 것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요, 전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내용, 어법적인 포인트 다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로라도 다 낼 수 있어요. 이 글은. 알겠죠? 그래서 전체 세부를 다 학습해야 되는 그런 지문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왜냐면 어법도 낼 만한 게 많은 게 아까 with 분사 구문 나왔죠. help에 대한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지각 동사 관련된 거 나왔죠. 낼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어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또 세심하게 2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문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만요. 일단 촬영을 먼저 끌게요.